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뭐 또 금요일, 주말 주일을 또 이틀간 또 쉬시는 시간이 되실 건데, 어, 제가 길게는 오늘 하지 않을 생각이고 내일, 설명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러고, 일단 어떤 분들이 지금 상장이 되는 케이스타에 대해 가지고 뭐 어, 봐라 지금 또 엄청나게 오르지 않느냐.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좀 한번 언급도 하고, 어, 제가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지금은 보니까 0.0534 뭐 26% 올랐대요. 어, 그러면은 상승폭은 뭐 크지요. 근데 이거를 금액적으로 따져보고 거래량을 따져보고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제가 어떤 분한테 K스테디움 팀입니다 하면서 여기 글을 올리는 거를 한번 보고 있는데, 현재 K스타 ERC20를 메타마스크에서 엘베크로 전송하려는 시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라운드 체인은 상장을 통해 엘뱅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된 K스타 역시 ERC20 기반 K스타가 아닌 그라운드 체인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전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ERC20라고 해서 ERC에서 쓰고 있는 그냥 기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라운드 체인이라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금 그런 어,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ERC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전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전송을 완료를 하는 뭐 인정이라든가 어,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RC 트레이니로 보낼 건지 그라운드 체인으로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이거를 전송하는 전송하려는 시도가 관찰이 되고 있다.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그런 낌새가 보인다는 내용을 적었어요. 개인이 보내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아해요. 그리고 어, 음, 따라서 상장된 K스타 역시 ERC20 기반 K스타가 아닌 그라운드 체인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메타마스크 K스타 ERC20를 전송하려면 K스테디움 브릿지를 사용하여 K스타 그라운드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ERC20로 하려 그러면 K스타디움에 있는 브릿지를 써서 그라운드 체인으로 변환을 해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일반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조금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게, 내가 팔고 싶거나 사고 싶거나 그러면은 내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매도를 할 건지 내가 매수를 할 건지 이미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는 내가 포카를 하든 그 다음에 고스톱을 치든 어떤 패를 내가 낼지 안 보여줘야지만이 누가 살 거다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누가 팔 거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요놈이 살라고 하니까 이만큼 올려놓고 저거 매수를 하도록 만들고 그러고 나서 누군가 또 저기 다른 사람이 또 팔려고 하니까 또 내려올 거니까 난 여기에서 사가지고 다시 올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제 상식에서는 그러니까 브릿지를 써가지고 그라운드 체인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전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기존에 우리 KOK에서 우리 지갑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대로 다이렉트로 바로 내보내고 얼마나 그 뭐 그것도 복잡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뒤지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브릿지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변환이 되는 그라운드 체인에서 우리가 또 그거는 그 이후에는 지갑에서 움직이는 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많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갑자기 또 은행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L뱅크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L은행으로의 직접 이체는 K스테디움 지갑을 통한 그라운드 체인 기반 K스타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네트워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블록체인의 특성상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ERC로 보느냐, 그라운드 체인으로 보느냐. 그라운드 체인만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ERC를 통해서 전송을 해버렸다. 못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제일 그 지갑 이동을 하다 보면은 ERC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어 그게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렉트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있어요. 전송 방법에서 그거를 잘못해 버리면은 날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CS 기능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추적을 해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CS라는 데가 그 기능이 정말 어, 그래도 거래소 치고는 괜찮은 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줘요. 저도 그런 경우가 한 두어 번 있어 가지고 해보면서 거기에 달라는 자료가 많아요. 근데 또 뭘로 돼 있냐?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지 숙지를 하라고 글로 쓴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몇 명이 이해를 하고 어떻게 아,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 내 재산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내 자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은 겁나서 이 클릭할 때마다 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브릿지를 통해서 하든 어떠한 이런 프로시저가 있으면은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 뭐 이렇게 캡처를 해 가지고 그림 파일로 쭉 해놔도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밖에 없어요. 노트북이 없거나 PC가 없어요. 다른 거를 보면서 따라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보다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거 보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어디까지 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보이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저도 K 스테디움으로 100개를 제 거에서 끄잡아내서 어, 실제로는 42개가 넘어갔고 가스비로 이더리움을 산 거에 나머지 그러니까 뭐 58개지요. 그거 정도로는 결국에는 이더리움으로 가스비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42개만 넘겼고 40개인가 하여튼 간에 제가 했는데 지금은 그거 자체가 사라졌더라고. 뭐 그렇게 지금은 제가 제 잔고가 제로로 돼 있는 것더라고요. 거기가 K스타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SOP가 40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게 제가 지갑을 로그인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 저는 거기에 자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제가 어제 방송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줌을 통해서 한 내용을 올리는데 제가 아직까지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이게 L뱅크에 등록이 되는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직 업로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도대체 몇 명의 트레이드가 홀드가 홀드가 몇 명이 있는지 그러니까 코인을 사고 팔고 했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홀드라고 하죠. 홀딩이라는 게 뭐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홀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홀드 해가지고 이하를 붙이면은 뭐 사람이든 뭐 뭔가 이제 그 주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몇 차례 어제 오늘까지는 코인마켓캡에 아직은 올라오지 않아 있어요. 코인마켓캡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억으로는 27,000가지가 전 세계에 어, 이 코인마켓캡에까지 뭐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그 상장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 토큰들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없고 인포메이션에 들어가 봐도 아주 간략하게 다오 VC 어, 뭐 플랫폼이라든 뭐 적혀 있는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주된 기능이 VC like return 그러니까 어, VC like returns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벤처 캐피탈처럼 뭔가를 돈을 벌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돌려받아서 번다. 뭐 이런 의미니까 결국에 그 한 세 줄, 그 세 줄 정도로 그렇게 뭐
세 줄인가 네 줄인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아, 헐뜯고 이는 문제보다도 뭔 이야기를 하고 싶나 하면은 이게 몇 명이 실제로 홀드이면서 이게 트레이드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냐.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어제 그런 방송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뭐 움직임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거를 옹호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뭐 사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근데 결국에는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요. 그만큼 올라간 거를 쪼르륵 팔고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거기에서는 한쪽에서 사고 팔고 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는 손실을 좀 보고 이거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가 어쨌든 워낙에 지금 어, 이 한 곳에서 뭐 어, 한 20만 불? 20만 불이라고 하면은 한 3억이 채 안 되지요.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개수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움직이지요. 왜? 거래 대금 대비해가지고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사고 팔고 한 사람이 또 한쪽에서는 매도를 했고 한쪽에서는 매수를 하면은 사고 팔고 이것만 계속하면 그 거래 대금은 거래가 이루어진 숫자는 당연히 카운트가 어디션이 되죠. 추가가 되지요. 근데 이게 어, 실제로 움직이는 돈,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만 하면은 뭐 몇 억이 몇 억이 거래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 그 신문 기사를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은 일일 거래량으로 따져가지고는 거래 대금으로 따져가지고는 코스피 코스닥을 합치는 것보다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게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존재를 하는 금액만 놓고 보면은 이 그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나온 그 금액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나 하면은 단타를 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지요. 거래만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그 거래소 내에 있는 그 금액이 그 금액만 따지고 봤을 때는 훨씬 적다는 이야기예요. 주식 거래소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소수점 뭐 한 자리로 해가지고 0점 뭐 한 5불대 뭐 많이 또 저게 봐서 한 0점 한 3불 이상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어, 100원짜리 주가를 가진 것들은 들여다보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2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어디 회사로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회사가 지금 보면은 800원이 안 돼요. 700, 지금 그러니까
800원을 찍다가 내려왔다가 뭐 720원까지 갔다가 뭐 천 최고가 뭐 천 몇백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100원짜리, 50원짜리, 뭐 80원짜리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원짜리 이런 거 들여다 보실까요? 그러면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에 0.0000 0이 4개, 그 다음에 수가 나타나요. 그럼 그거는 얼마겠어요? 그런 거는 한 번씩 움직일 때 금액이 아, 몇천 원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움직여요. 중요한 거는 거래소의 그 뭐 바이낸스든 뭐 이게 그 아주 그 뭐 1위, 2위를 다투는 이런 거래소에, 거기 보면은 바이낸스에 등록이 되는 게 어렵다. 쿠코인에 등록이 되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바이비트에 등록이 되는 게 어렵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거래소는 이 코인, 그다음에 토큰의 개수가, 거기에서 거래되는 수가 엄청 적겠지요. 제약 조건이 많다라고 하면은. 거래소의 주된 그 사업 목적은 뭐예요?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수료가, 그 거래소가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돈을 버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CEX, Centralized Exchange라고 돼 있지요. 중앙화 거래소예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유는, 그 중앙화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오너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임금 나가고 유지 비용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어, 거래소는 세무 신고의 의무도 있지요. 그러면은 그네들 같은 경우는 많은, 볼 거 없이 너 여기에 저 뭐고 상장시켜 줄게, 들어와, 들어가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수수료를 버는 거지요. 근데 쓸데기 없는 것, 잘못되는 것들, 사기성까지도 등록이 돼서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는 작업이, 과정이 또 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래소라는 그 자체의 목적은 많은 것들이 등록이 돼서 거래를 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생기면은 결국에 누구한테 도움이냐? 그래서 그랬었죠.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리고, 이런 내용을 접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아는 그 틀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다가 옮겨 놓고서 생각지를 말아야지만이,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지만이 한 번으로 당한 이 피해를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가 있고 뭔가 공지문이 있고 그러면은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 내가 모르는 용어, 내가 모르는 뭐 기술적인 그런 이제 그 내용 그걸 쭉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하이 테크놀로지의 뭐 그런 것들을 언급을 좀 하고 뭐 쭉 해가지고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 가고 우리는 거기에 뭐 저기 좀 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뭐 읽다가 보면은 내가 그거 언급이 됐는데 이게 여기에 정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기술이 거기하고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회사가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 이 자체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희망적이고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알맹이를 하나씩 하나씩 까보면은 양파의 껍질을 한 개씩 까듯이 까가보면은 겉은 정말 화려한데 안은 이미 썩어버렸거나 안은 아무것도 없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어보고 무게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또는 깠을 적에 그 안에 게 내실이 정말 그 단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과즙이 정말 그 막 그 놀랄 만큼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새콤달콤한 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포장은 좋은데 안을 싹 들여다보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 있고. 근데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찐남은 게 이제 소리만 낼 수 있는 그런 게 하나가 들어앉아 가지고 막 이거를 흔드니까 시끄럽게 이 막 이제 그 소리만 엄청나게 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 든 건 없는데 안에 그 뭐고 그 빈깡통이 요란스럽다고 인제 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지금 저쪽 뭐 어느 팀의 그런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존에 경험한 걸 가지고서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은 그리고 그걸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 그냥 또 쏟는다. 이 스스로 제대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모르면은 글을 쭉 읽어보면서 어 하나의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 그럼 검색을 해 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서 또 모르면 또 그걸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그 경제적 뭐 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기술적으로 모르더라도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좀 먼저 하시는 쪽으로 하고서 접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장 먹기 좋게 입에 넣어주고 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는 없지요. 내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물 파면은 얼마나 더 갈증이 나겠어요. 힘도 들고 우물 판다고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도 죽을 수 있지요. 탈진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입에 넣어주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저희가 지금 제가 이 피해자의 수가 90만이라고 하는데 저희 단톡방에 한 360여 명이 있지요. 여기에서도 어 정말 어 아예 그냥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뭐 수십 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 좀 나가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나가줬으면 좋겠고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 없어요. 200명, 100명, 50명이나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만 명이나 하나하나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이거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파셜적으로 한 개 한 개씩 신나쿰씩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내일은 인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올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와도 못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참여를 하시는 분들 뭐 수십 명 되는데 내일 뵙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제가 오전에 미국 쪽에 이 부분들이 좀 끝나고 나면은 제가 넥스트 스텝으로 가고자 하는 게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형량에 대해서 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해줬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 뭐 피해 금액이 뭐 몇 억 합쳐가지고 몇 억인데 이걸로 따지지 않고 거기에 최고로 여러 명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0.5배 정도를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1이면은 곱하기로 따지면 1.5를 하면은 1.5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그런데 어,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50명이 있는데 이게 뭐 한 100억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100억 이상에 해당이 되는 만큼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량을 다 더해요. 그래 때려버려. 왜? 그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그 법을 적용한 형량이라고 보여요. 이유는
이 전체로 어제도 그런 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는 이야기 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앞으로는 또 잡아야지요. 몇 명이 되든. 그래서 미국 쪽에 한 20여 명이 되는데 한 분만 해도 40만 불이니까 거기에다가 최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불 정도가 되거나 뭐 실제로는 10만 불만 돼도 큰데 그 정도 금액이면은 수사를 FBI에서 해요. 처음에 그 고발은 분명히 주, 수사관에 일단은 고발이 되지만은 이후에 그게 바로 FBI 수사국까지 연방법으로까지 그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식으로 그 형량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돈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용어 쓰잖아요. 뭐 어, 유전 가명 무죄까지는 아닌데 가명 또는 좀 더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은 유전 가명 유전 석방 가석방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고소를 진행을 한 쪽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통해서 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내일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제가 생각을 해도 어, 제가 이만큼이라도 좀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특히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앞으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지금 아까도 뭐 이 영상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90%를 뭐 그 이게 회생을 하지 못한다 희망이 없다는 쪽으로 90%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나름 허술하게 증거 자료나 뭐 입으로나 글로나 영상으로나 뿌려놓은 게 너무나 많다. 그런 데다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또 추가로 있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저는 이전부터 뭐 말씀을 드릴 때 7, 80%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가지고선 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차라리 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서 뭐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그 정도만 하지 제가 이렇게 뭐 나서 가지고 욕 얻어먹고 고소당하고 뭐 어, 내 혼자 벌어먹기도 힘든 이런 일을 해가면서 이 짓 하지 않는다. 이거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혁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쪽팔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예 끝내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KOK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 속에서는 제 얼굴, 제 이름, 제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오픈이 돼 버렸잖아요. 저는 쪽팔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쪽팔릴 일이 원래 아니었는데 어감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고 인간관계가 말살이 돼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겨내야지요.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거를 수사를 하는 쪽에서 과다한 다른 업무에 끝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어 제가 오늘 한 명 더 국회의원의 연락처를 받아서 이메일로 접수를 했어요. 그 연락처는 어떻게 접수가 됐냐면은 299명 중에서 아직 한 명은 못 왔어요. 공석이 하나 있고 다 보냈는데 두 개가 메일 실패가 나 가지고 한 세 번을 다른 것까지 이메일까지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한 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분이 그 사무실로, 그 지역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297명한테 이메일로 민원 접수를 했는데, 그쪽은 이메일이 잘못되어서 메일 전송이 실패가 나서 못 보냈으니까 못 받더라도 뭐 서운해하지 마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받아서 한 분은 보냈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연락처를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어 보내지 못했고, 그래서 총 298명 의원들께 보내놓은 상태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렇게 그 수사를 하는 데에 뭐 느려짐과 또는 그 맨파워의 아 맨파워가 너무 약해서 이 일을 더 깊이 있게 수사를 공정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못한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된 그 수사가 정상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그거를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내일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뵐 분들은 내일 인사드리고, 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